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지회 하성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게 처음이라 어설픈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무법인 지회에서 주로 처리한 업무들이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부동산 관련 법률 중에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냐? 그 이유는 근래 와서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한 분쟁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상가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느냐? 그 이유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최근 몇 년 사이에 1년에 한 번씩 변경되었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가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몇 년간 1년에 한 번씩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엄청나게 강화되었고 강화된 임차인의 권리들이 계약갱신 청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조항의 강화, 묵시 계약 이런 것들에 대한 특례 조항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알아두면 좋은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차인 입장에서 살펴보면 A라는 분이 서초동에서 상가를 임차해서 땡땡천국이라는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A는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듭해서 10년 꽉 채워서 장사를 잘했죠. 그러니까 이제 10년쯤 지났을 때 임대인 B가 임차인 A에게 더 이상 상가 임대차 계약을 연장을 못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임대 기간 다 끝났으니까 점포 명도해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임차인 A는 임대인 B에게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장사를 잘 읽어놓은 건데 그냥 나가는 거 억울하다. 내가 이거 제3자에게 팔고 나가겠다 라고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에게는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대법원 판례로 나온 건데요. 이런 경우에 임차인 A 입장에서 보면 나는 10년을 꽉 채웠어. 그렇지만 나는 권리금 받고 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나한테 있어라고 정확히 알고 있을 때와 나한테 그런 권리금을 받고 나갈 권리가 있을까라고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나한테 그런 권리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그 땡땡천국을 인수하려는 그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의 금액은 상당히 차이 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임대인도 특히 노후화된 그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임대인분들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고려해야 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섣부르게 건물의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결심해갖고 시작을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임차인들에게는 강화된 갱신계약 청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의 조항이 현재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 조항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앞서 말씀드린 건에 덧붙여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죠. 땡땡천국이 있는 건물에는 A를 비롯한 임차인이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신축한 지 한 50년 정도 된 거여서 재건축이 시급한 상태이기도 하죠. 임대인 B는 임차인 A는 특별한 권리가 없어. 10년 다 채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들하고 전부 다 합의를 해서 재건축에 관한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일부 주고 점포를 전부 다 인도받았습니다. 그러자 정작 임차인 A는 나 땡땡천국을
갑동이한테 팔고 나갈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인 B의 생각은 A 당신은 뭐 10년 다쳤기 때문에 진짜 임차권에 관한 뭐 무슨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 경우에 임대인 B는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A가 달라고 요구하는 팔겠다, 받겠다, 뭐 제3자에게 팔고 받겠다라는 권리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으면 과다하거나 뭐 많이 불합리하지 않으면 그 금액 다 주고 내보내는 게 상책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 B는 이미 합의금 주고 다른 임차인들 다 내보내서 임대료 수입도 전혀 많이 없어진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임차인 A랑 소송을 해서 그 사람을 내보내려면 그때 들어가는 기회비용, 소송비용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A가 요구하는 권리금 주고 내보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근데 임차인 5명 중에서 한 3명이 개정된 법에 따라서 좀 강화된 갱신 청구권, 권리금 조항 뭐 이런 거 들고 나오면 건물주 B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머리 많이 아픕니다. 그런 경우. 그리고 요즘은 임차인 5명이면 5명 중에 80% 이상은 전부 다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후화된 상가 건물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3년 전부터는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르는 뭐 사전의 준비, 계약서상에 기재되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을 꼼꼼히 다 챙겨서 하나하나 사전에 준비하고 나가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임대료 수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공실로 안 둬서 가장 적정한 비용으로 임차인들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오늘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얘기에서는 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권리금에 관한 조항, 묵시에 대한 계약 특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걸 처음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이 하는 얘기들이 동영상 길면 잘 안 보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5분에서 10분 사이로 5분 쪽에 가깝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차인들의 권리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한 2주 정도에 한 번씩 올릴 기획을 가지고 있는데 뭐 성에 안 차시더라도 많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